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2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오래간만에 하락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우존스는 0.69% 떨어졌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1.12%, 최근에 이제 가장 추세가 좋았던 나스닥은 1.26% 하락했습니다. 자, 어제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제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요. 줌 같은 경우는 8% 이상 하락을 했고요. 줌은 이제 어닝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좀 보링한 어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하긴 했는데요. 성장률도 굉장히 낮았고 별다른 감흥이 없는 어닝을 발표하면서 8% 이상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6.13% 떨어졌고요.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업스타트는 마이너스 6.04, 쇼피파이 마이너스 6.01, C리미티드가 5.31% 빠졌습니다. 그 밖에도 오픈도어가 마이너스 4.72,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죠. 3.88% 빠졌고요. TQQQ 마이너스 3.87%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성장주 중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좀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하락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바이트는 무려 9% 가까이 상승했고요. 팔란티어도 요즘에 추세가 너무나 좋죠. 6.76% 플러스 보여줬습니다. 스템도 6.70% 올라갔고요. 앨범알이 플러스 4.63, 누홀딩즈 플러스 3.01, 차지포인트 2.17, 크리스퍼드 2.13% 올라갔고요. 그 밖에도 스퀘어가 1.5, 조비가 1.47% 올라가면서 시장과 역행하면서 좋은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연 오늘 미국 증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미국 주식 뉴스를 살펴보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 투자자들의 관심은 온통 한 종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드디어 어닝을 발표하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어닝에 대한 전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준비가 돼 있다. 프로웨이프럼이니까 이제 도망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다른 경쟁 기업들을 따돌리고 멀리 도망갈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자, 이번 주에 어닝을 앞두고 이런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키뱅크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앰비셔스한 프라이스 타겟, 굉장히 야심찬 프라이스 타겟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했다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했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될 어닝 결과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키뱅크는요, 최근 들어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320달러를 주고 있었는데 이제 어닝 결과를 앞두고 나서 375까지 목표 주가를 오히려 높게 설정을 했거든요. 자,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 넘게, 정확하게는 22%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1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110% 이상 상승한 엔비디아의 주가가 앞으로도 연말까지 20%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야심찬 목표 주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 엔비디아는 굉장히 좋은 베스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유리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떠한 전망이 나오고 있냐면 계속해서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초과 달성하고요. 그리고 어닝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는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만한 동력이 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가 최근에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에 들어갈 반도체 칩을 사고 있고요. 대부분 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설명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추가적으로 출시된 RTX 40 게임 GPU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생성형 AI의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새롭게 출시된 RTX 40 게임 GPU에 기대를 걸어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수익률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은 쉐어 포지션,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가지는요,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도 확대될 것이다. 자, 어디에서 수익이 증대되냐면요, 제너러티브 AI를 얘기합니다. 자, 생성형 AI, 즉 인공지능 칩은요, GM이 굉장히 높다. GM은 이제 그로스 마진을 얘기합니다. 총이익 마진이 무려 70% 이상 되는 상품이 바로 생성형 AI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칩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고 있고, 또 이러한 인공지능 칩을 많이 판매한다면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는요,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이렇게 하이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용납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키뱅크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고 있다. 오늘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에 대해서 그들의 예측치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매출은 6.56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는 한 주당 93센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치를 보면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92센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컨센서스를 1센트 정도 초과 달성하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페이지에 오셔서 어닝을 클릭하시면요, 자, 이번에 지금 발표될 예정인 어닝에 대한 예측치가 나와 있는데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92센트 정도를 한 주당 만들어낼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레비뉴, 매출에 대한 전망치는 6.52빌리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키뱅크에서는 6.52가 아니라 6.56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면 EPS의 리비전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27번 정도 이 EPS에 대한 전망치가 수정됐는데요. 21번은 이제 EPS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6번은 하향 조정됐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어닝의 수정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프리미엄이죠. 아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키뱅크에서 얘기하는 거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인공지능 칩이 워낙 마진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도대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지 밸류에이션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그레이드가 F 학점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럴만합니다. 자, 왜냐면 PE 레이쇼를 TTM으로 보시면 179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지난 12개월 동안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순이익의 179배를 곱해야 지금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고요. 자, 포워드로 보시면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엔비디아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는 94를 곱해야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수치는 엔비디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평균적인 멀티플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엔비디아는 원래 멀티플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유명한 주식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난 5년의 평균 64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179배를 지난 12개월 기준으로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세일즈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원래 1년 동안 만드는 매출에 비해서 17배 정도의 멀티플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지난 5년 평균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28배 이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멀티플은 정말 많이 올라간 상태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붐을 타고 약간의 버블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멀티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에 들어가서 RSI 지수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RSI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주식이 과매수돼 있는지 과매도돼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성립이 되잖아요. 자, 만약에 RSI가 70이 넘어가면 지금 현재 주식이 너무나 뜨겁다. 따라서 조만간 단기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RSI가 30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 현재 과매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테크니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RSI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RSI 지수는요, 지금 현재 63.8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만 해도 69, 그리고 한때는 70을 넘어가는 72.97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70을 넘어가던 RSI가 약간 잠잠해지는 기미를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3.8은 굉장히 좀 높은 수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이팅을 보시면요,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 5점 만점에 3.49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다. 나머지는 굉장히 좋죠. 모두 다 대부분 A를 받고 있고요. 리비전 역시도 B-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이 엔비디아다. 자, 그리고 SA 오토조 스코어를 봐도 현재 2.64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17명의 준 전문가,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지난 한 달간 엔비디아를 평가해 줬는데요. 7명은 보유, 8명은 매도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염두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지켜야 하는 종목이 엔비디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만든 전기차를 드디어 캐나다에 판매하고 있다,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만 딱 보면요. 아, 테슬라가 지금 중국 쪽에서 전기차가 정말 안 팔리는구나. 어쩔 수 없이 캐나다에 수출을 시작했구나. 이렇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커다란 뜻이 숨어져 있다. 굉장히 전략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테슬라가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배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상하이에서 만든,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북미로 수출하고 있다. 자, 그러한 첫 번째 배송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자, 웹사이트에 그렇게 나와 있다. 로이터 통신이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차이나에서 만든 중국산 모델 3 그리고 모델 Y가 드디어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코드라고 합니다. 생산 코드죠. 그래서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 만든 그 자동차는 특별한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코드를 단 자동차가 지금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자,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부연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상하이에서 만든 테슬라의 모델 두 가지 모두 다 지금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모델 Y, 모델 3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연방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는요, 차량을 살 때 이제 $5,000를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자격을 상하이에서 만들었어도 가지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 모두 $5,0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같은 자동차들, 상하이에서 만든 이 모델 3, 모델 Y 같은 경우는요, 미국 정부에서 주는 텍스 세금 감면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상하이 공장에서 만드는 테슬라 자동차는요, 만약에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고요. 반면 캐나다로 수출하면 세금 감면을 그대로 $5,000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캐나다 쪽으로 수출하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테슬라의 움직임은 스트래티직이다.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상하이에서 만들어서 캐나다로 지금 수출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 모두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원래는 이제 미국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를 캐나다에 수출도 하고 미국 내에서 판매도 했죠. 자,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없어서 못 파는 차죠. 따라서 미국 내에서 만드는 차는 미국에서 모두 판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7,500의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테슬라가 지금 상하이 공장에서 만드는 차를 중국에서 판매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쪽으로 보내게 되면 세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는 미국 쪽에서 모두 판매하면서 세금 혜택을 모두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반면 테슬라는 원래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 중에 일부를 유럽 쪽으로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를린 공장이 있잖아요. 따라서 베를린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를 유럽 쪽에 수출하면서 어느 정도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마련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잘 구성되는 판매 전략을 지금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다. 굉장히 영리한 판매 전략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공유드렸던 기사 중에는요, 우버 역시도 인공지능 수혜주다, 이런 내용의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기사에는 진 몬스터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진 몬스터가 얘기하기를 우버의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자율주행을 통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한다면 우버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마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제시했던 것이 진 몬스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여기 관련된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우버가 알파벳의 웨이모가 제공하는 로보택시를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라이드 헤일링,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에 활용할 것이다. 굉장히 좀 신기하게끔 어제 진먼스가 한 얘기가 그대로 기사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겠죠. 자, 우버는 그들의 라이드 헤일링, 즉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음식 배달 서비스를요, 곧 다가오는 가까운
다가오는 미래에 웨이모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미국의 피닉스에서, 아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사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날 어제죠. 웨이모는 이제 알파벳의 자율주행 부서인데요. 자, 웨이모가 발표를 하기를 멀티 이어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멀티 이어니까요, 이제 우버랑 1, 2년 정도 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오토노머스 라이드 헤일링이니까 자율주행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빠르면요, 올해부터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웨이모랑 장기 계약을 체결한 우버의 CEO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Fully Autonomous Driving, 완전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은 굉장히 빠르게 becoming part니까요, 부분이 되고 있다. Everyday Life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생활 안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침투를 한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요, 완전 자율주행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용할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지금 웨이모의 정말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우버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이다. 굉장히 흥분된다. 이렇게 지금 CEO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2020년에 우버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율주행 유닛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로라라는 유닛을 갖고 있었는데요, 40억 달러를 주고 팔아버렸죠. 자, 그렇다고 완전 주행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웨이모랑 파트너십, 그것도 이제 장기 계약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이용을 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배달 서비스도 하면서 그들의 마진을 계속해서 높여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우버에 투자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이러한 기사 내용이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버가 알파벳의 웨이모 로보택시 유닛과 자율주행 협업을 시작한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기사를 통해서요, 정말 다가오는 미래, 정말 가까운 미래 로보택시가 우리 일상에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율주행이 정말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됐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코엔이라는 투자기관에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반도체 칩 기업이 많은 혜택을 입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해라 라고 투자 조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만한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미컨덕터 반도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앞으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 현재 오토 인더스트리, 자동차 산업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한글로 우리가 변화라고, 변혁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자, 변화는 체인지도 있죠. 체인지와 트랜스포메이션의 차이는 뭐냐면요, 체인지는 내부적인 것은 가만히 있는데 외부, 외형만 바뀌는 것을 체인지라고 그러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은 DNA 자체가 바뀌는 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형적인 예가 이제 전기차로의 이전, 두 번째가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코엔에 의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내, 넥스트 디케이드니까 10년 내에 이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코엔이라는 투자 기관의 예측하기로는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앞으로 테크 기업들이요, 엄청난 역할, 굉장히 좀 커다란 역할을 자동차 산업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인크레멘탈 밸류가 형성될 것이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이 테크 기업들이 가져갈 것이다. 따라서 좋은 반도체 기업 그리고 테크 기업을 찾아 투자하면 엄청난 투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투자의 조언을 안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는 이러한 파워풀한 세큘러 컨텐츠 팀, 자, 여기 세큘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구조적인 성장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는요,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의 잠재력이 언더 어프리시에이트 돼 있다. 이 얘기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의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의 잠재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순환되는 경지 상황이 좋지가 않다. 따라서 뭐 리세션에 빠져든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였다, 이런 의미 때문에 이미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자,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따라서 전기차 침투율에 대한 이 전망이 조금 어두워지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전기차 침투율이 좀 더디게 올라갈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기업들 중에 이러한 트렌드, 여기서 얘기하는 트렌드라는 것은 전기차로의 이전 그리고 자율주행으로의 발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트렌드에 엮여져 있는 기업들은요, 앞으로 전반적인 시장을 훨씬 더 상회하는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변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코엔의 전망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요, 앞으로 매년 9% 정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가오는 한 7년 동안 더블이 된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차량용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워 세미컨덕터, 전력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프로세싱, 세 번째 센서를 만드는 반도체 기업에 집중을 해라. 왜냐면 지금 성장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기대되는 성장률이요, 매년 16%, 14%, 20% 정도 각각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력에 투자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력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두 번째는 실리콘 인슐레이티드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자, 이건 뭐냐면요, IGBT라고 부르는 건데 고전력 스위치형 반도체라고 보면 됩니다. 온 오프를 하는 거죠. 껐다 켰다 이렇게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Dedicated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우리가 줄여서 ADAS라고 부르는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주행 보도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가장 유력하다, 여기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스토리를 바탕에 깔면서요, 지금 코엔은 여러 가지 주식의 탑픽을 선정해서 우리랑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의 미래를 믿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대박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기업은요, ALGM이라는 티커네임을 가지고 있는 알리그로 마이크로 시스템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27.5%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은 모발 아이 글로벌. 모발 아이는 이제 인텔에서 떨어져 나간 기업이죠. 자, 세 번째 엔비디아, 네 번째 NXP 세미컨덕터. 전통적으로 차량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은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미주원 패밀리 분들께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부르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또한 센서 쪽에도 굉장히 커다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이전 그리고 자율주행의 이전에 동시다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퀄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미래를 믿는다면 투자해볼 만하다.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브로드컴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어제 떴거든요. 자, 애플이 발표하기를 멀티 빌리언 달러니까요, 수십억 달러짜리 굉장히 커다란 대형 계약을 브로드컴과 체결했다라는 굉장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의 제목을 보시면 브로드컴이 지금 가장 언더 어프리시에이트돼 있다. 따라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AI의 수혜주가 브로드컴이다. 브로드컴에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비벡 아리아가 나옵니다. 비벡 아리아도 역시 이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 중에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굉장히 평판이 좋은 애널리스트인데요. 잠깐 프로파일을 살펴보시면 전체 8,41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29위에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순위가 높죠. 석세스 레이트를 보시면 64%, 따라서 한 10개 정도 추천하면 적어도 6개, 잘하면 7개까지도 맞출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지난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21%에 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추천하고 있는 주식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죠.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도 추천하고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온 세미컨덕터. 따라서 반도체 주식을 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능한 애널리스트 비벡 아리아가 이번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이 화요일날 발표했기 때문이죠. 수십억 달러짜리 장기 계약을 브로드컴하고 체결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요. 비벡 아리아가 브로드컴의 목표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오버행이 하나 없어졌다. 오버행이 뭐냐면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악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믿기로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자, 왜냐면 AVGO, 이게 브로드컴의 티커네임이죠.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뭐였냐면요. 애플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데 이 걱정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VGO, 브로드컴의 바이 의견,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준다. 다시 한번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Improved Certainty,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됐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됐죠. 앞으로 이제 애플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든다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브로드컴은 커다란 고객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제 매출이 급강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애플과 계속해서 협업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요, 언더 어프리시에이트 돼 있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읽고 제가 브로드컴의 페이지에 와서 레이팅을 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레이팅 서머리 일단 보시면요.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3.81이고요. 자,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5점 만점에 4.28을 주면서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퀀트를 보시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죠. 5점 만점에 무려 4.86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히스토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내려갔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노란색에 머물러 있죠. 노란색은 이제 홀드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홀드의 의견을 받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강력 매수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요. 홀드가 계속 줄을 잃었었죠. 그러다가 3일 전에 이제 스트롱 바이로 옮겼는데 이렇게 강력 매수로 바뀌자마자 적시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발견이 됐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브로드컴의 주가가 상승 추세를 지켜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준 채널에서는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헤지 펀드들의 투자 동향을 함께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CNBC 프로의 기사에 따르면요,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스마트머니의 투자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헤지 펀드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파퓰러 스톡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죠. 자, 골드만삭스가 등장을 하고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분석을 했다. 그래서 740개나 되는 헤지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분석을 했고요. 투자 자금으로 따지면 무려 2.2조 달러에 이르는 굉장히 커다란 투자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분석 내용을 이용을 해서 바스켓을 하나 만들었다. 포트폴리오 하나를 구성했다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의 이름은 골드만 헤지 펀드 VIP 바스켓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자, 이 바스켓에 들어가는 종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헤지 펀드들이 탑 10으로 가지고 있는,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헤지 펀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보유 비중이 높은 10개의 주식 안에 속하는, 자주 등장하는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골드만삭스의 헤지펀드 VIP 바스켓은요, 지금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14%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S&P 500의 수익률을 10%포인트 정도 초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수익률을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헤지펀드의 투자 동향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22년이죠. 자,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VIP 바스켓에 투자하는 것은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확률이 높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매 분기마다 수익률을 비교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58%의 확률을 가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들의 달링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023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헤지펀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탑 10에 들어가 있는 빈도가 가장 높은 종목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헤지펀드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740개의 헤지펀드 중에 탑 10 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담고 있는 투자 기관의 숫자가 무려 89곳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76곳, 메타 플랫폼즈가 76, 알파벳이 53이고요. 우버 테크놀로지가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37곳, 그리고 6위가 애플이고요. 34, 엔비디아 34, 비자가 32, 세일즈포스 29,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27곳의 헤지펀드가 탑 10 안에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수익률이 날지 좀 갈팡질팡할 때는요,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ETF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QQQ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가까운 미래에 QQQ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번 기사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QQQM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M은 이제 미니란 뜻입니다. 미니 QQQ를 보면 되겠죠. 자, 미니 QQQ의 AUM은 Asset Under Management입니다. 따라서 운용 자금이죠. 자, 운용 자금의 규모가 10 빌리언, 1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출시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운영 자금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식 네임은 인베스코 나스닥 100 ETF가 QQQM입니다. 자, 그런데 운영 자금의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QQQM이라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ETF는 2020년 10월 달에 런칭이 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 투자 자금, 운영 자금의 규모가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올해만 해도 지금 한 5개월 만에 QQQM은 2.65 빌리언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QQQM이라는 ETF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QQQ 그리고 QQQM은 정확하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죠. 자, 며칠 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QQQ라는 ETF는요, 나스닥 100을 추종합니다. 나스닥 100이라는 것은 나스닥 지수를 이루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일단 금융주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있는 1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QQQ잖아요. 자, 그런데 QQQM은 QQQ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두 개 정도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AUM은 Asset Under Management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얘기는요, 운용 자금의 규모죠. 운용 자금의 규모가 지금 QQQM은 10 빌리언에 불과한 반면 QQQ는 178 빌리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커다란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거래량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거래량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내가 사고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거나 팔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반면 거래량이 적은 ETF 같은 경우는 사고 싶을 때 그리고 팔고 싶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리스크가 조금 큰 거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익스펜스 레이시오가 다릅니다. 수수료가 더 작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QQQ는 0.2%, QQQM은 0.15%였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에 처음 출시될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작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굉장히 낮게 부과하면서 이제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요, AUM이 이제는 10 빌리언에 가까운 굉장히 대형 ETF가 됐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은 것은 굉장히 커다란 메리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QQQ에 투자할 바에는 QQQM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좀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요, 지난 한 달 동안 QQQM 그리고 QQQ의 퍼포먼스는 거의 똑같죠. 세 달 동안의 수익률도 거의 비슷합니다. 6개월, 9개월 그리고 YTD 1년의 수익률을 봐도 정확하게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QQQM 그리고 QQQ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QQQ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다가오는 미래에 QQQ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QQQM에 투자하시면 조금 수수료를 절감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 2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주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낮술 마시러 갑니다. 캠브리지에는 해마다 비어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자, 이번 주에 비어 페스티벌이 있어서 제 와이프랑 함께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산책 겸 맥주 한잔 하러 밖에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캠브리지에서 개최되는 비어 페스티벌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 들어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영상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따끈따끈한 소식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